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앞서 우울증을 겪는 노인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들은 전 연령대에서 진료실 방문이 폭증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20대 우울증 진료는 전년 대비 40% 급증했고 중고등학생들의 상담도 35% 늘었어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무려 100만 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았다고 해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죠. 대한민국 전체가 마음의 감기에 걸린 듯합니다. 우리 사회가 겪는 세대별 고통은 제각각입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중년층은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노년층은 노후 불안에 떨고 있죠. OECD 국가 중 2번째로 긴 노동시간. 6.4시간의 최하위 수면시간이 말해주듯 현대 한국인들은 쉴 틈 없이 달리고 있어요. 특히 20, 30대의 경우 주말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네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었지만 행복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가파른 산업 가속화를 이뤘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험했던 사회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았고 대문을 열어두고 살았으며 동네 어른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이런 문화 공동체의 장점은 사라지고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주의적 문화만이 뿌리 깊게 남아버렸어요. 서로를 보듬어주던 공동체는 사라지고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죠. 이러한 영향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일으키고 대한민국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국보다 훨씬 먼저 고령화 사회를 받아들이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의 세대 간 돌봄 프로그램은 또 다른 희망을 보여줍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한 공간에 배치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이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우울증은 평균 15% 감소했고 물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도 확장되어 전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갈라치기와 세대 갈등이 만연해진 현재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보건복지부는 세대융합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센터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인천의 경우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경기도는 세대 어울림 복지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런 정책들은 아직 시작 단계지만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퍼진 마음의 감기를 낫게 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다음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과거 공동체의 따뜻함은 되살리되 개인의 자율성도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닥터 실버존이었습니다.